네, 경제 현장 오늘 집중 진단으로 이어갑니다. 테슬라의 1분기 차량 인도량이 급격히 줄면서 4년 만에 역성장을 기록했죠. 간밤 주가는 5% 급락했고 월가에서는 테슬라 비관론이 확산하고 있는데요. 전기차 업황 부진과 중국 전기차 업체들의 저가 공세로 흔들리는 테슬라. 돌파구는 없는지, 글로벌 자동차 회사들의 던지는 메시지는 무엇인지 집중 진단해서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전문가 두 분 나오셨습니다. 최영석 한라대 미래모빌리티 공학과 객원 교수, 송재경 디멘전 투자자문 투자부문 대표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간밤에 테슬라 주가가 폭락을 했고 5% 이상, 차량 인도량이 급감했다. 이게 차량 판매량이나 생산량과는 좀 다른 개념 같은데 송재경 대표는 이 차량 인도량 감소 어떻게 좀 평가하십니까? 사실 시장에서는 상당히 샥이라고 하죠. 보통 쇼크. 예, 상당히 충격으로 좀 받아들였다 네. 보셔야 될 것 같고 시장에서 일단은 시장의 예상이 되게 높았습니다. 예상. 예상한 거보다 14%나 적게 나온 게 일단 가장 큰 거다. 예상보다 14%. 예, 이제 이게 왜 근데 이 문제가 왜 이렇게 되냐면 그러니까 이게 지난 한 1월 초부터 지속적으로 테슬라에서 낮춰 잡으라고 분위기를 조성을 해서 내려오고 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애널리스트들이 지속적으로 목표량을 낮춰 잡았는데 그거보다도 14%나 더 낮게 나왔기 때문에 더 문제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로 이제 그러니까 판매 대수는 대충 그러니까 38만 대 정도 나왔는데 이게 전년 동기비, 그러니까 작년도 1사분기하고 비교해 봤을 때는 마이너스 9% 적은 거고요. 그다음에 전 분기하고 비교해 보면 작년 4사분기 마이너스 20%. 4사분기보다는 마이너스 20%. 정말 쇼크 수준입니다. 그래서 2020년도 기억하시겠지만 코로나 때문에 모든 게 생산이 안 될 때 그때 이후로 처음으로 역성장한 분기가 된 3년 만에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시장에서는 쇼크로 받아들이는 것이 매우 당연하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동안 주가도 계속 떨어지고 있었는데 어제 더 떨어졌죠. 이것 때문에. 야, 테슬라 차량 인도 워낙에 전분기보다 그렇게 많이 줄었다는데 수요 부진 어디서 문제가 지금 된 겁니까, 교수님? 일단 인도가 좀 적게 됐다라는 식으로 약간 이제 또 포장을 한 것처럼 보이는데요. 실제적으로 봤을 때 수요 부진이 더 큰 이슈가 아닌가 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수요 부진이 현저하다. 네, 현저하다라고 보고 있고 그게 이제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습니다만 전기차 전반적인 이제 모든 브랜드 전기차들의 수요 부진과 함께 테슬라 같은 경우는 이제 중국 쪽에서 중국 회사들과 경쟁 이 심해지면서 이제 중국 내 판매량이 이제 많이 줄어들었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게 두 가지 안 좋은 게 다 겹친 이제 그런 케이스라고 보입니다. 혹시 중국 수요 부진, 판매 부진 외에도 테슬라가 운영하는 공장들에서 무슨 공급망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일시적으로 줄거나 그런 건 아니죠? 이게 이제 그 테슬라 발표에 따르면은 이제 인도가 안 된 이유들 중에 사실은 홍해 선박 공격으로 우회 항로도 문제가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독일 공장 관련된 방화로 추정되는 그런 사고도 있었고, 즉 이제 그들 입장에서는 공장을 못 돌리거나 배달에 문제가 좀 있었다 그러니까요. 하는 식으로 약간 이제 이야기는 하고 있는데 그거 겹친 거 플러스 이제 실제 수요도 좋지 않았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시적인 어떤 외부 충격이나 이런 요인에 의해서 인도 부진이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수요가 안 팔리는 거죠. 안 팔리는 특히 중국에서 그런 상황이죠. 야, 그러면 주가가 그동안 올 들어서 테슬라 주가 지금 얼마나 떨어졌습니까? 이게 결론 많이 떨어졌습니다. 이 테슬라 투자하시는 우리 서학개미 분들은 참 가슴이 답답한 상황인데요. 한때는 이게 최고점은 2021년도에 제일 높았을 때는 한 400달러 이상까지도 갔었는데 그건 너무 먼 얘기고 제일 가까이 와서 한 1년, 지난 1년간 제일 거래됐던 최고를 보면 최저가 152달러. 152달러까지. 그리고 작년 7월이 1년 사이에 제일 높았었는데 300달러, 299달러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제 말씀하신 대로 거의 한 5% 빠져서 166달러 이렇게 내려왔지 않습니까? 이러면 고점 대비 거의 한 45%. 절반 가까이 그렇죠. 빠졌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빠져서 사실은 좀 마음이 당연히 좀 답답하실 것 같은데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밸류에이션이 여전히 좀 비싸다는 거. 이게 문제입니다.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지금부터 향후 11개월간 벌어들일 EPS, 주당 순이익 대비 예상 이익 대비 예, 이렇게 빠졌는데도 네. 주가가 이렇게 빠졌는데도 57배로 거래되고 있습니다. 아, PER이 예, PR이. 근데 지금 S&P 500이 예상 이익 대비 20배로 거래되고 있고요. 예. 이 회사가 대표적으로 매그니피션트 7으로 분류되지 않습니까? 네. 근데 매그니피션트 7의 단순 평균이 한 30배 정도 되거든요. 30배 되는데 여전히 빠졌는데도 이렇게 주가가 떨어진 상태인데도 PER이 57배나 된다. 그러니까 그렇게 놓고 보면 이게 그 소위 엄청나게 성장을 잘해줄 거라고 믿고 의심치 않고 주가를 끌어올려 놨는데 실제로 우리한테 배달하는 이게 아까 배달 이게 좀 배달 사고가 난 거죠 한마디로. 그래갖고 실제로는 아주 예상치 못하게 네. 이게 판매가 잘 부진한 것들 네. 이런 것들이 결국은 주가를 지속적으로 끌어내리는 한 원인이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그러니까 같습니다. 이제 인도량이 차량들이 줄었으니까 이제 배달의 문제, 배달이 좀 사고가 난 것 같은데 뭐 사고가 아니라 수요, 사겠다는 사람이 없어서 결국은 이런 게 아닌가. 자, 그러면 테슬라의 인도량이 이렇게 감소한 게 우리 전기차 전체의 시장이 정말 좀 증가세가 좀 둔화된다는 얘기 있었는데 이렇게 감소가 된다면 혹시 전기차 시장이 뭐 내리막으로 바뀌는 겁니까? 혹시 그걸 예고하는 건 아니에요? 증가세가 둔화된다고 보는 게 사실 좀 더 맞고요. 증가세가 왜 그러냐면 지금까지 이제 계속 예. 뭐 수년 동안 확장 네. 뭐 많이 팔릴 거다 하고 예. 달린 게 사실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도 지금은 이제 전기차 시장의 대중화를 하기 위한 일시적인 뭐 캐즘 좀 확산되기 전에 이제 좀 주춤하는 성장통 뭐 이런 거. 성장통이라고 볼 수 있고요. 또 시장으로 봤을 때는 단기적으로는 이제 승용차 시장 내지는 얼리 어답터적인 좀 부지런한 고객들 충전의 불편함을 감내할 수 있는 그런 고객들은 다 산 게 아닌가. 얼리 어답터는 거의 다 샀다. 네.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이 전기차를 사실은 세컨드 카로 많이들 쓰셨어요. 그래요? 집에 다른 차가 있고 미국 같은 경우에도 멀리 가는 큰 내연기관 차가 있고 이 전기차를 타시다가 이 전기차를 이제 메인카로 전환시키려고 했더니 좀 안 맞는 부분들. 그러다 보니 그 중간 틈을 이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같은 이제 전기도 쓰고 충전도 좀 하는 예. 그런 이제 차들로 좀 약간 징검다리 역할을 하는 것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고 있고요. 네. 그러면 전기차 판매 성장 둔화라 여전히 성장 둔화다. 그렇게 보면 올해 전체적인 전기차 판매 예상은 어느 정도예요? 세계 글로벌하게 본다면 여전히 증가는 한다 그렇게 봅니까? 증가는 하고 있는데 전년 대비 증가율이 줄어들었다. 라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예. 이제 중국 같은 경우 중국 제조사들이 저가 공세로 지금 해외로 나오기 때문에 판매 대수 및 성장은 플러스로 갈 것인데 이제 미국이나 한국이나 특히 한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판매율이 상당히 많이 둔화가 돼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유럽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조금 정책이 좀 이제 바뀌고 있고 예. 하기 때문에 전반적인 둔화 상태 내지는 이제 좀 지연되는 그런 상황들이 보일 걸로 예상을 합니다. 그래요? 그러면 전기차 성장이 이렇게 둔화되면 전기차의 가장 큰 비용을 차지하는 게 배터리잖아요. 2차 전지. 네. 후방 산업인데 즉각 영향을 받는 거잖아요. 어떻습니까? 우리나라 이 2차 전지 회사들 이게 실적 좀 걱정스러운 거 아닙니까, 좀? 걱정이 좀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왜냐하면 말씀 주신 대로 그 배터리 업체들의 최고 고객은 전기차 업체들인데 앞에서 다 설명해 주신 대로 전기차 업체들의 성장률이 물론 성장은 하지만 예상만큼 성장이 이제 안 나오는 거거든요. 이게 뭐 말씀 주신 대로 2021년 된 코로나 직후에는 거의 2배 성장했다가 한 60% 성장했다가 30% 지금 올해 한 20% 그리고 내년은 10%까지 내려오거든요. 그러면 증가할 예상치가 급격하게 좀 내려오고 있는 꺾인다. 겁니다. 근데 네. 거꾸로 지금 배터리 업체들은 이거보다 더 높은 성장을 예상하고 투자를 많이 해놨는데 이런 것들이 충분히 소위 수요가 빠르게 땡겨주지 못하면 당연히 배터리 업체들한테 문제가 생길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두 번째로 봐야 될 거는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지금 이제 처음에는 엄청나게 시장이 빠르게 성장할 걸로 알고 투자를 엄청나게 빠르게 공격적으로 계획했다가 올해 들어와서 전반적으로 기존 소위 이제 테슬라 같은 순수 전기차를 제외한 우리나라 현기차를 제외해서 사실은 전 세계 뭐 스텔란티스나 포드니 GM이니
내노라하는 내연기관과 전기차를 동시에 생산하는 메이저 제조업체들이 원래는 뭐 올해 안에 뭐 100만 대 생산한다고 그랬다가 네. 그거를 2년 안에 100만 대, 3년 안에 100만 대 이런 식으로 슬금슬금 뒤로 빼고 있습니다. 그럼 거기에 맞춰서 배터리 공급도 당연히 늦어질 거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배터리에 들어가는 원재료인 니켈 가격, 코발트 가격, 망간 가격이 어마어마하게 밑으로 빠져 있고요. 소재 가격이 소재 가격. 보통 소재에 연동해 갖고 배터리의 가격을 제조업체하고 그러니까 소위 이제 협상을 하는데 상당히 협상력에서 이제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기본적으로 재고 평가손도 있는 데다가 기존에 받아야 될 건도 너 지금 원재료 떨어졌으니 좀 싸게 받아 이렇게 하면 할 말이 없어지게 되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이제 대수까지 줄어든다면 예상치보다 상당히 지금 배터리 업체들 입장에서는 투자는 많이 해놨는데 이거 이 고정비를 어떻게 커버할까 이런 걱정이 들 수 있는 충분한 그런 상황으로도 갈 수가 있겠다 이런 걱정은 좀 들고 일전에 있습니다. 보면 이 2차 전지 회사들 보면 뭐 수주를 엄청 받아놨다 뭐 그런 뉴스들이 많이 나왔잖아요. 네. 그래서 뭐 한참 동안 수주를 충분히 감당할 수 있게 받아놨다는 그런 뉴스가 많이 나와 있는데 지금 상황을 보면 과연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또 앞으로 실적은 정말 개선이 될 가능성이 확실히 있는 건지 그런 걱정이 좀 많이 되네요. 저한테는. 네, 걱정이 뭐 되는 게 사실이고요. 네. 또 수주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수주인데 네. 자동차 제조사가 차가 팔리지 않으면 물량을 줄일 수도 있는 방식으로 계약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요? 그럼 수주 뭐 몇십 조, 몇백 조 이건 조금 약간 허수예요? 뭐 허수라고 또 꼭 볼 수는 없는 게 이제 확정 구매라는 거는 사실은 현실적으로 좀 불가능하기 때문에 확정 구매는 예를 들어서 아니다. 100만 대를 사기로 해도 네. 100만 대를 팔아야 사지 예. 자동차 회사가 계약을 했으니까 그걸 계속 다 가져와 준다는 계약은 사실은 좀 없고요. 예. 또 두 번째로는 이제 이 가격 자체가 원재료의 시가가 계속 올라갔었기 때문에 그걸 연동해서 배터리 가격을 산정을 해놨습니다. 근데 재료값이 이제 싸버리면은 야 재료값 싸졌으니까 배터리 가격도 낮추자 예. 하는 이제 그런 현상들이 현재 지금 나타나고 있고요. 아, 하지만 뭐 꼭 그렇게 나쁘다고만 또 볼 수 없는 게 예. 이제 다시 말씀드려서 원재료 값이 낮아지면요 전기차 원가는 또 떨어집니다. 원재료 한번 쉬어가면서 이제 다시 좀 정상적인 예. 내지는 내려간 저렴한 가격에서 예. 다시 산업을 빌드시킬 수 있다라는 장점도 있고요. 왜냐하면 최근 한 3년간 네. 이 배터리 원소재부터 시작해서 모든 가격들이 비정상적으로 급등을 한 건 사실이거든요. 이제 시장이 빨리 간다 그러니 수요가 뭐 폭발한다 하니 광산도 뭐 나올 수 있는 양은 정해져 있고 예. 원재료 개발하는데 시간은 걸리니까는 뭐 니켈 값 왕창 올랐지 않습니까? 올라가고. 그래서 차값이 같이 뛰어 올라가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미국 앞에 말씀하신 이제 그런 회사들이 굳이 빨리 판매를 늘리지 않는 게 팔아봐야 남는 게 없고 네. 그다음 수요도 약간 둔감하니까 차라리 잘 됐다라고 생각하면서 조금 이제 이 균형을 잡지 않을까 네. 하는 그런 이제 시장 현황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그 소재 가격도 중요한데 우리 국내에서는 보니까 우리 2차 전지 관련주가 좀 계속 떨어져 왔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지금 바닥이 아닌가 하면서 관련 주식 이 순매수 개인들이 많이 하는 걸로 지금 통계가 나오던데 네. 그런 건 어떻게 보십니까? 당연히 이제 전 고점 대비 많이 좀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그 가격적인 매력은 분명 생겼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근데 문제는 우리가 이제 그 아까 말씀 주신 대로 이미 되게 앞으로 화랑을 띌 것을 예상해서 주가가 올라갔고 그 예상 펀더멘탈이라고 하죠. 네. 실적이 그렇게 받쳐준 상황에서 주가가 이렇게 조정을 받았으면 분명 최고의 호기일 텐데 문제는 실적 예상치가 이제 내려올 가능성이 좀 점점 더 커지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측면에서는 주가가 여기서 보통 바닥을 잡고 올라가야 될 것 같은데 생각보다는 시간이 좀 더 걸릴 수 있는 걱정이 생기는 게 대표적으로 테슬라의 이런 판매 대수 예상보다 낮은 하락 이런 것들이 그것을 경고해주고 있는 그런 이제 일종의 이제 경고 사격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2차 전지 소재 원재료라고 하는 뭐 양극재, 음극재, 우리 뭐 에코 무슨 프로 메청재 그러잖아요. 네네. 근데 그런 회사들의 이 주가 전망도 상당히 좀 어둡게 좀 봐야 됩니까? 결국은 이제 전기차하고 연동을 해서 보셔야 될 거예요. 왜냐하면은 전기차 회사들이 사줘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전기차들과 연동해서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장기적으로는 당연히 전기차 세상이 오는 것에 대해서 누구도 거기에 대해서 거부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근데 오는 속도가 생각보다 우리가 애초에 예상한 것보다는 좀 더뎌질 수 있다는 것들을 투자자분들은 좀 염두에 두시고 투자 임하실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그러네요. 말씀드립니다. 좀 걱정할 게 많은데
이 테슬라가 부진한데, 자, 중국의 전기차, 아까 테슬라 사실 중국 시장에서 판매가 부진하다고 그랬잖아요. 중국 회사들의 경쟁 때문일 텐데, 중국의 BYD. 그런데 실적이 뭐 좋은 겁니까? 어떻습니까? 이게 지금 실적이 나오는 게 조금 엇갈린 신호가 나오던데, BYD의 경우에. 일단은 판매 성장률은 일단은 1분기 13% 이상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성장을 하는 건 맞는데 이 성장률은 예전에 비해서는 많이 줄어들었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순수 전기차만 놓고 봤을 때는 테슬라가 판매량이 줄었지만 이번 1분기 거는 사실은 BYD보다는 테슬라가 판매량이 더 많습니다. 순수 전기차. 네. 왜냐하면 BYD는 전기차도 있고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도 같이 팝니다.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네. 그래서 이게 이제 뭐 누가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는 거를 단적인 이 수치 하나 갖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그러니까 포괄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어쨌건 예전보다가 전기차가 덜 팔리는 건 맞고 중국 내에서도 지금 보조금이나 중국 정부가 강력하게 이제 중국 내수 시장을 리딩하던 것들이 좀 없어지면서 경쟁이 지금 상당히 이제 심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제조사들끼리의 경쟁도 지금 워낙 심하기 때문에 아마 당분간은 계속 중국 내수는 어려운 시장 형태가 될 것이고 거기에 테슬라가 중국 시장에 많은 이제 집중을 했었는데 그 판매율 내지는 시장을 잠식당하는 것은 더 심해질 것이다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테슬라의 중국 판매 전망이 또 이 중국 업체들의 경쟁 때문에 그렇게 밝지 않다고 지금 봐야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가격 인하 경쟁도 치열해질 테고. 함께 나오는 게 지금 샤오미입니다. 중국의 스마트폰 제조회사 샤오미. SU7이라는 자체 개발 전기차를 내놓았는데 모양새는 괜찮아 보이던데 이 차는 어떻게 지금 반응이 어떤가요? 되게 좋은 걸로 표현이 나타났죠. 그래서 출시 첫날 사전 예약이 한 9만 대. 사전 예약이? 예. 뭐 이미 그래서 이제 지금 얘기는 과연 샤오미가 이거를 얼마 만에 소위 이제 출하를 시킬 수 있겠느냐, 과연 제조가 가능하느냐, 먼저 이런 샤오미가? 뭐 이런 얘기도 있고 또 사실은 또 논란도 있죠. 보니까 처음으로 이제 시범 운행해봤더니 사고 나는 뭐 이런 영상들도 좀 그러니까 나와서 이게 피익 한 바퀴 돌던데. 네 맞습니다. 예. 근데 어쨌거나 말씀 지금 주신 나오네요. 네. 그렇죠 저렇게 저는 차를 타기가 좀 쉽지 않겠습니다. 예. 근데 이제 일단 겉모양만 보면은 저걸 이제 그 중국말로 하면은 중국말 표현의 포르쉐와 샤오미를 합친 포르샤오미 우리로 따지면 그런 식으로 하면서 워낙 모양에 대한 그러한 그 소위 애국 겉모양이 소비 뭐 포르쉐를 이런. 닮았다. 네네. 그래서 그런 관심도 있는데 중요한 건 그런 것 같습니다. 샤오미가 저걸 9개월 만에 만들었다고 그러는 거거든요. 9개월 만에. 네.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이제 이것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중국에 우리가 많이 들었던 화웨이도 사실은 지금 이걸 지금 그 전기차 시장에 좀 들어오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화웨이도?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춘추전국입니다. 정말로 중국의 전기차 시장은. 그래서 문제는 화웨이나 샤오미는 돈이 많은 회사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중국 내에서 BYD의 입지가 아까는 우리가 되게 좋다고 얘기를 했지만 소위 가격이나 경쟁이 치열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지금 중국 시장이 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사실은 테슬라 입장에서는 미국의 판매량이 전체에서 매출의 한 50% 차지하고 그다음에 중국이 한 20% 차지하는데 중국에서 지금 저런 BYD뿐만 아니라 샤오미나 화웨이하고도 가격 인하 경쟁을 해야 되는데 그 와중에 그러니까 소위 가격은 떨어지고 판매도 줄어들 수밖에 없는 이런 이게 이중고, 삼중고로 가고 있어서 전반적으로는 전기차 시장 자체의 경쟁이 치열해지는 하나의 샤오미가 꼭 이길지는 모르겠지만 전반적으로는 전기차 시장의 경쟁이 치열해지는 하나의 그런 신호로 해석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최 교수님은 샤오미 SU7 실제 보셨어요, 혹시? 실제로 못 봤고 저도 영상만 봤는데 사실 그 사고 영상 같은 경우에 이제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워낙 고출력 차를 일단 처음 시승하시는 분들이 이제 저런 실수를 많이들 합니다. 고출력 차라? 네. 일단은 일반인이 이제 대부분 운전해서 컨트롤할 수 있는 차를 저희는 한 300마력 정도로 보고 있고요. 그 이상 넘어가는 차들은 대부분의 운전자들이 처음 경험해보거나 이 SU7은 출력이 어떻게 해요? 기본 출력 자체가 400마력 넘어가는 모델들이고요. 아마 지금 사고 난 차는 최고 사양의 모델이 아닐까. 그러면 제로백이 2초대거든요.
예, 2초대면은 그냥 일반인들이 상상할 수 없는 정도의 수준의 차량들이기 때문에 예. 사실 고성능 차를 가지고 시승하다가 저런 형태의 사고는 조금 납니다. 그러니까 차량 결함이 차량 결함이 아닐 가능성이 저는 있다 그런 얘기예요? 네, 저는 차량 이제 사고 분석도 원래 하던 전문이었기 때문에 그 관점에서 봤을 때는 품질 쪽 이슈보다가는 아마 초기에 이제 뭐 안티들이 좀 벌써 많이 생기는구나 하는 그런 느낌을 조금 갖고 있고요. 샤오미의 실수가 아닐 수 있다. 네네. 네. 그리고 특히 이제 그 운전자의 실수일 수 네. 있다. 그리고 이제 특히 이제 생산을 북경자동차한테 이제 외주를 맡긴 거거든요. 북경 자동차에. 예, 국영이자 기존의 자동차 회사입니다. 차를 만들어 본. 그러니까 직접 만들었다 그러면 이제 조금 의심을 많이 할 수 있는데 기본적인 뭘 한 거예요? 그 북경 자동차가 다 생산은 원래 위탁 생산을 하는 게 생산하고. 이제 저들의 전략이었기 때문에 설계만 하고. 네, 설계 및 개발을 개발하고. 했을 거고요. 그리고 이제 저걸 빨리 또 할 수 있는 이유는 중국 내에는 이미 저런 이제 전기차에 들어가는 컴포넌트 베이스로 예. 모듈별로 뭔가를 개발하는 회사들이 되게 많고요. 이 회사들이 앞에 말씀드렸듯이 경쟁이 심해지니까는 이제 네. 납품처를 찾고 있고 예. 그래서 그걸 자금 있는 데서 어셈블리해서 이거 이렇게 골라서 쓰겠다 플러스 잘 만들고 있던 북경차한테 야, 니네가 만들어 주세요. 그래서 초기 품질 논란은 제가 보기에는 예상보다는 훨씬 빨리 안정화가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아 그렇게 예, 보신다. 그 대신 이제 저 차가 미국이나 한국처럼 예. 자동차에 대한 안전 규정이나 사후에 이제 AS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제 이런 사후 관리의 진입 장벽이 높은 지역보다가는 동남아나 아프리카 지역 그러니까 쉽게 들어갈 수 있고 저가가 먹히는 쪽에 예. 먼저 이제 확장할 것이다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화웨이도 지금 아까 전기차를 만들 가능성 있는 거예요? 화웨이도 네. 이렇게 샤오미처럼? 네네. 제가 알기로 화웨이는 다른 회사하고 합작으로 해서 지금 개발을 지금 해서 곧 뭐 양산을 한다 그러고 있고요. 아, 그러면 테슬라 중국 시장 참 더 어렵겠네요. 맞습니다. 이렇게 이게 스마트폰 회사들도 경쟁적으로 전기차를 쉽게 만들어내고 주문 생산 방식으로 하면 큰 시장인데 테슬라한테는 뭐 좀 실적 봐가지고 더 걱정이 많습니다. 테슬라. 맞습니다. 예. 자, 그러면 우리 자동차 회사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현대차. 지금 전기차 전반적으로 성장이 둔화되니까 글로벌 자동차 회사들이 왜 투자를 조금 늦추거나 전동화 투자를 늦추거나 줄이잖아요. 네. 근데 현대차는 지금 강하게 밀고 나가는 전략이죠. 정확히 표현하면 원래 세웠던 계획을 후퇴시키지 않고 그대로 간다. 정확하게 후퇴시키지 않는다. 네. 원래 어떤 계획입니까? 현대차가 지금? 그러니까 구체적인 계획은 예. 회사 그 로드맵에 맞춰서 자기네 플랫폼을 만든다. 몇 년 안에 전기차 플랫폼을 공용화하는 걸 다 같이 만들다. 뭐 이런 형태로 가고 있고요. 예. 기본적으로 이제 이런 것 같습니다. 다른 그러니까 소위 이제 미국이나 유럽의 제조업체들은 상황을 보고는 그 상대적으로 주가를 좀 더 걱정하면서 투자를 확 줄여서 최근에 유럽의 자동차 주가나 미국의 자동차 업체들 주가가 좋았었습니다. 하지만 현기차는 오히려 제가 보기엔 과거에 삼성전자가 취했던 전략, 소위 이제 춘공기 어렵고 힘들 때 투자를 유지해서 경쟁사들이 투자 못할 때 투자를 유지해서 다시 이 사이클이 있지 않습니까? 시장이 활짝 열릴 때 좋은 시기 때 준비가 그냥, 되는 그 전략을 한 걸로 보여지고요. 유일하게 전 세계적으로 그것이 가능한 몇 안 되는 제조업체이지 않겠느냐 그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어서 왜 현대차가 가능한 몇 안 되는 회사? 왜냐하면 내연 기관차를 판매하면서 거기서 나오는 잉여 현금이 충분히 나오고 있기 때문에 돈이 많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 삼성전자 과거에 했던 그런 예. 전략과 똑같은 거다.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대차 보니까 2030년 글로벌 탑 3가 되긴다. 그래서 전동화 전략 정말 그대로 유지한다는데 조금 불안하게 보는 시각은 없습니까? 교수님 보시기에는? 뭐 좀 불안한 감은 분위기상 예. 있긴 한데 뭐 앞에 말씀하셨듯이 원래 있던 계획대로 차근차근 잘 수행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작년 같은 경우 이제 미국의 IRA 보조금이 원래 미국산이 아닌데도 예. 이제 이게 영업용 형태로 변경시켜서도 보조금을 어느 정도 받아서 판매량을 잘 유지를 시켰고요. 그 예상보다 미국에서 상당히 선전을 하고 있습니다. 아, 미국에서. 네, 그리고 이제 미국 제조사들이 수익률 때문에 예. 아니면은 실제 이제 개발에 대한 준비들이 덜 끝났기 때문에 시장에 대응을 못해서 사실은 시장을 늦추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아, 대응을 못해서 미국 자동차 회사들이 네, 맞습니다. 뭐 전동화 시점을 좀 늦추는 네, 계속 의도적으로 왜냐하면 배터리도 없죠.
그래서 배터리 지금 국내 회사들 다 들어와라 그러고 IRA 기준 자체가 보면은 미국 내에서 생산한 기반을 확보해야지 보조금을 주는 쪽으로 하다 보니 그 기반을 닦는데 시간이 걸리는 거고요. 현대 같은 경우에는 그걸 이미 4년 전부터 준비를 해서 이제 미국 알라바마 공장에서 이제 현대차 전기차를 직접 생산도 합니다. 그리고 이미 승용으로 썼던 EGMP 플랫폼을 넘어서서 이제 PBV 목적형으로 들어가는 상용차 시장까지 지금 확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승용 전기, 상용 전기, 그리고 내연기관의 모든 세그먼트, 그리고 동일 브랜드를 가지고 승용부터 승합, 그러니까 대형 트럭, 우리가 알고 있는 상용차까지를 한꺼번에 가져가는 브랜드가 없습니다. 뭐 몇 개가 있죠. 벤츠라든지 도요타 정도를 제외하고는 없기 때문에 전체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확장하는 전략으로서는 지금 적절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아, 그래요? 네. 현재 상황에서 네. 비록 전기차 시장이 조금 판매가 둔화되더라도 현재의 전략을 그대로 밀고 나가는 게 좋다. 주가 시점에서, 주가 관점에서 본다면 현대차 주가는 지금 조금은 좀 주춤한 상태인가요?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근데 사실은 밸류 프로그램에 대한 기대 때문에 1월 달 이후에 외국인들이 워낙 투자를 또 많이 해서 주가를 끌어올린 측면이 있고요. 그러니까 1, 2월에 워낙 성과가 좋았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3월 달 들어오면서 전반적으로 좀 쉬어가는 모습들은 보이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현대차, 기아차의 주주환원 정책에 대한 외국인 투자자들의 믿음은 좀 확고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워낙 자발적으로 이거는 정부에 등 떠밀려서 한 게 아니라 회사가 자발적으로 나서서 우리는 주주환원 정책을 이렇게 하겠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설사 현대 기아차가 상대적으로 좀 어려워지는 상황에 오다 하더라도 좀 장기 투자자들인 외국인 투자자들은 좀 기다려줄 수 있는 그런 여력이 훨씬 더 많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현대차의 전기차 투자 전략을 보면 지속적으로 투자를 하고 계획대로 투자를 한다는데 지금 미국 대선 11월인데 트럼프 전 대통령 당선될 가능성이 자꾸 좀 높아간다는 보도도 나오는데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면 미국의 이런 어떤 녹색 성장 전략의 변화가 조금 예상이 되잖아요. 그 타격이 좀 어떻게 보세요? 타격은 있을 거고요. 당연히 이제 정치적인 아젠다가 바뀌는 거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제 현실적으로는 전동화를 할 수 있는 현실 가능한 속도로 모든 사업이 진행될 것이다. 현실 가능한 속도. 앞에 말씀드리다시피 IRA나 뭐 내비 같은 보조금 정책들이 이번 정부 때 나왔었는데 그걸 현실들이 못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충전기 뭐 왕창 지원해 주겠다 그랬는데 실제로 설치되고 하는데 리드 타임이 1년씩 걸리거든요. 아, 회사들이 따라오질 못한다. 네, 현실이 못 따라옵니다. 현실이. 왜냐하면 차를 만들려고 그랬더니 배터리가 있어야 되고 충전기를 설치하려고 그랬더니 변압기가 있어야 되고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이런 이제 한번 전환하는 속도가 걸렸는데 이제 이 시간이 걸리는 걸 트럼프가 들어서 이제 방향을 조금 바꾼다고 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현실화돼서 좀 보수적인 방향으로 갈 것이고 이게 사업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제 지켜질 수 있는 오다가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좀 더 정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녹색 성장 전략이 지금 바이든 정부에 비해서 좀 속도가 늦어지는 게 오히려 사업자들은 자기들의 계획대로 갈 수 있는. 왜냐하면 허수 주문이 들어오는 것보다는 실제 할 수 있는 거를 정확하게 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한 거고요. 그리고 이미 이제 이 탄소에 관련된 저감이라든지 전동화 부분은 바이든 정부에서 법으로 다 정해놓은 거기 때문에 이제 대통령이 바뀐다 그러더라도 다시 법을 바꿔야 됩니다. 그건 또 다른 이슈이기 때문에 아마 속도는 조절이 되겠지만 방향은 바뀌지 않는다. 라고 일단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요? 또 반대로 말씀드리면은 이제 오늘도 뭐 트럼프 이제 뭐 이야기하신 것 중에 뭐 중국산 보조금 당장 없애겠다. 정확히 말하면 전기차 보조금을 없애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근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중국만 좋게 하는. 그러니까 이걸 뒤집어서 말하면은 전동화 갈 수밖에 없고 법은 이미 나와 있고요. 근데 중국은 견제해야 되고. 그럼 중국이 아닌 회사들이 이제 이득을 볼 수 있는 방향들이 나올 수 있겠구나. 그럼 거기에 대한 최대 수혜가 이제 판사익을 얻을 수 있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 당선에 대한 이런 전기차 부분, 녹색 산업에 대한 우려를 조금 더네요. 교수님 말씀 들어보니까 그렇게 좀 위안을 안도를 할 수 있을까요? 당연히 좋은 말씀 주신 것 같고요. 그런 기회가 생기기를 저도 희망합니다. 근데 다만 걱정은 이제 그때 트럼프 대통령 대선할 때 당일날 기억하시겠지만 상원 절반일 하원 똑같이 또 같이 해서 그 소위 상하원의 공화당 민주당의 메이저리티가 바뀔 수 있거든요.
다수당이 바뀔 수 있다. 그렇게 돼서 법을 바꿔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리스크는 분명 하나 있고, 고전에는 실제로 심리적으로는 분명 말씀하신 대로 실제로는 오히려 현실성이 있어서 좋아질 수 있는데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걱정이 커지는 그러니까요. 상황이기 때문에 투자자들은 미리 예상을 해보면 야, 이 전기차 산업이 이제 정말 한 방 맞는 거 아니야? 뭐 이러면서 주식 투자자들은 굉장히 걱정하지 않을까. 그래서 실제로 그러한 것이 현실화된 기업들의 실적으로 찍히기 전까지는 주가는 좀 지지부진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마지막으로 테슬라에게 하나만 더 물어보고 싶네요. 비용 절감, 뭐 비상이 걸렸으니까 이제 비용도 줄여야 되는데, 아니 자동차 회사들이 지금 쓰고 있는 게 기본적으로 다 컨베이어 벨트 방식이잖아요. 근데 이걸 뭐 바꾼다는데, 뭐 어떻게 테슬라가 이걸 바꾼다는 거예요? 뭐 비용 절감이 가능할까요? 비용 절감이 가능한 방식으로 지금 있는 자동차 회사들이 이제 컨베이어 벨트에서 하나씩 붙여서 조립하는 게 아니고, 일단 첫 번째는 자동화, 그다음 두 번째는 이 자동차 자체를 전체 이제 6개의 모듈로 이미 만들어서 조립만 하겠다라는 형태의 지금 이제 이 생산 라인 자체를 혁명을 가져가겠다 하는 부분인데, 여기에서 이제 좋은 점과 나쁜 점은 이거대로 됐을 때 사람을 줄일 수 있고 생산이 혁명이 되는 건 맞는데, 이걸 만들려 그러면 엄청난 설비 투자비가 들어갑니다. 또 설비 투자를 어마어마하게 해야 된다. 즉 잘 팔린다는 전제가 있으면 대규모 설비 투자를 해서 그렇게 하는 게 맞는데, 지금 이제 시장이 약간 주춤한 상황에서 이렇게 계속 설비 투자를 하는 게 맞는지 그냥 속도 조절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지금 생각합니다. 그런 문제가 또 있군요.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하는데, 송정영 대표님께 마지막에 사실 우리나라 테슬라가 그동안 우리 서학개미들의 최애 종목이었어요. 자, 이 테슬라 투자 이제 주가 많이 떨어졌잖아요. 좀 이제 살만한 가격대에 온 겁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아직 밸류에이션이 비싸고 아직도 PER 기준으로 본다면 실적이 개선되기에는 시간이 좀 더 걸릴 것 같아서 안타깝게도 이제 주가가 좀 지지부진할 것을 감소하면서라도 이제 투자에 임하셔야 되는 그런 상황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테슬라의 실적 부진 전망 그리고 투자 전략까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송재경 디멘전 투자자문 투자부문 대표, 최영석 한라대 미래모빌리티 공학과 개경부였습니다.